미국과 이란 간의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기대감에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조금 물음표를 띄우는데 또 환율이 10원 가까이 오르면서 워낙 좀 부담스러워졌고요.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이 코스피 주가 약 1.2% 떨어지면서 좀 불안불안한 아침이네요. 오늘 이분 모시고 헷갈리는 시장 확실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옆에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밤사이에 뉴욕 증시 마감 시황부터 볼까요? 미국이랑 이란 간에 나오는 말들이 계속 좀 다르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네, 뭐 3대 지수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 상승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뭐 1개월간의 휴전에 대한 가능성, 그게 이제 기정학관 리스크를 완화를 시키면서 또 유가와 금리를 하락시켰고 이게 이제 시장 네. 반등의 요인이 됐고요. 또 이란의 유화적 조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적대적 선박에 대해서 통과를 허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미국에서도 그 군사적 충돌, 군사적인 작전 목표가 거의 완수가 됐다. 그래서 한 최근 3, 4일간 생산적인 협상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적인 낙관적인 그런 발언에 이어서 좀 상승은 나왔는데 하지만 이제 이런 그 협상이 이제 메시지만 현재는 주고받은 상태고 네. 실제로는 이란에서도 그 협상에 대해서 거부한 상태고 또 미국이 제시한 그 15개의 조항에 대해서도 이미 1년 전에 제시했던 내용과 사실 다를 게 없고 이란 입장에서도 이를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좀 네. 반응을 나타났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그 협상의 거부라기보다 사실상 검토라고 그렇게 시장을 해석하고 있어서 또 좀 그런 하락 변동성은 덜했고 그 와중에 그 부셰르 핵발전소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민간인 그 사상자가 나타나면서 여전히 이제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면서도 불확실성은 계속 지속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5월 그쵸? 14일에서 15일 이제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의 메시지를 보면 이란과의 그 전쟁 때문에 네. 정상회담을 미룬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날짜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월 안에, 5월 이전에 좀 끝나지 않겠냐, 휴전이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같이 묻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슬슬 끝이 보인다. 시장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는 거네요.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로 이제 이번 주 초 들어가지고 좀 입장을 유화적으로 옮겼잖아요. 원래는 뭐 이제 48시간 최후 통첩을 보낸다 이렇게 하다가 5일간 유예를 줄 테니까 좀 협상을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제 그 출구 전략을 모색하면서도 또 그 동시적인 군사적인 압박을 취하는 그런 양면 연설을 구사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미중 무역 전쟁과 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상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또 이제 시장의 불안을 달래면서도 또 전쟁이라는 이제 계속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데 네. 이게 미중 무역 그 전쟁과 또 다른 게 이게 실제 전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리적인 충돌이기 때문에 그 합의 도달이라든가 이게 그 어떤 협상이 되는 그 정상화가 되는 시점이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핵시설 해체라든가 호르무즈 해협 그 전면 재개방 이런 등의 이제 그런 조항들을 15개 조항을 파키스탄을 통해서 지금 전달을 했는데 일단 메시지는 받고 이란 쪽에서 일단 거부했고 역으로 역제안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일단 이게 서로 간에 협상을 하기 전에 최대한 본인들의 어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 볼 수 있겠고 일단 금요일까지의 그 어떤 시한을 줬습니다. 군사적인 압박을 진행되면서 지금 국방부가 그 82 공수사단 그 3,000명을 그 좀 파병하고 네. 또 해병대도 포함해서 약 10,000명을 1만 명 정도를 지상군 전력을 좀 중동에 조급 파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제 금요일 날 어떤 이제 어느 정도 그 군사가 투입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거래 아니면 파괴다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상전 투입은 없을 거라는 얘기가 또 있었거든요. 또 미국에서도. 다행이네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지상군 투입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네. 다만 이제 카르그 섬에 대한 어떤 점령 이런 우려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좀 미국 내에서도 메시지가 엇갈리긴 하지만은 그런 우려도 있으면서도 지상적 투입은 없을 거다. 그리고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거고 이란과의 입장 차이가 지금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이제 그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재개방을 요구를 하고 있고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 요구하고 있고 보장해달라 그리고 미군 철수, 향후 공격 금지, 뭐 테러, 그 암살 금지 이런 것들 다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 권한을 합법적인 주권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또한 미국이 받아들이 어려운 조건이긴 그쵸. 해요. 서로 이게 이 부분이 좀 부딪히다 보니까 월가 입장에서도 이게 단기간 해소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달리 이 전쟁은 그 트럼프의 타코 전략이 좀 먹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도 여전히 좀 불안정한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이 각 그 미국과 그 이란과의 전쟁 뉴스에 따라서 네. 지수가 막 출렁출렁 거리거든요. 장중에도 그렇고 네. 미증시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계속 너무 집중하기보다도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이 어느 잘 통과하고 있는지 네. 원유가 정상적으로 잘 통과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좀 현명한 전략일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다소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 얼마나 더 확전이 되냐, 뭐 단기전으로 끝났냐 이게 아니라 기름이 호르무즈를 잘 통과하냐 이것만 보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사건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국회 외통위 위원들이 어제 주한 이란 대사랑 비공개 면담을 또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게 좀 외교적인 돌파구로 우리 입장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미국과 이란의 어떤 그 전쟁, 그 거대한 전쟁 흐름을 자체를 바꾸지 못하지만은 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협에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외교적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거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어쨌든 우리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이란 간의 최종 협상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가장 그쵸. 중요하지만 어떤 에너지 안보에서 어떤 그 국민 안전 보장으로서의 외교적 돌파구를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 측에서는 지금 그 선박이 그 26척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선원이 180명 그리고 걸프 지역 교민만 1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한 그 최우선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를 했고 이란 대사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오, 협조하겠다고.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군사적 타겟이라든가 보복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일정의 그 안전 보장을 이끌어낸 것이 네. 상당한 좀 성과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일단은 그 미국과 이란의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좀 결과 좀 협상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이란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고 적어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면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거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그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런 어쨌든 우리나라 선박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납포되거나 피격에 당할 만한 그런 리스크는 상당히 좀 줄어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의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를 이끌어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번 개별주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 SK하이닉스가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 드디어 ADR 상장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확실히 나왔었죠. 뭐 이것 때문에 밤사이에 마이크론 주가도 좀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뭐 앞으로 뉴욕 증시에 미칠 파급이나 단독 이 주가 흐름에 미칠 영향이 궁금하네요. 사실은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ADR 상장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는 약간 그 다른 핑계 같고요. 어제는 이제 그 구글에서 또 관련 논문이 나오는데 압축 기술에 관한 이슈가 있었어요. 메모리 사용량 줄이는 네, 이슈요? 그 KV 캐시를 압축을 했을 때는 메모리 사용이 줄어든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 마이크론 빠졌는데 사실 그것도 좀 말이 좀 사실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비유하면 되냐면은 그 출원을 많이 하게 되면은 HBM에 부하 걸리니까 네. 거기에 이제 거기 그 어떤 유학 노트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그게 그 KV 캐시라는 건데 네. 그거를 또 너무 많이 쌓이면 안 되니까 메모리에도 저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어떤 시키냐면은 우리가 책상에 그 책이 잔뜩 있는데 이걸 찾기 위해서 요약 노트를 적어놔요. 요약 노트 근데 요약 노트가 쌓이다 보니까 꽉 차죠. 그쵸. 그러면 이제 잘 안 보는 거를 다른 그 곳에다 이제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예전 걸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압축을 하자는 겁니다. 글씨 작게 쓴다든가 그런 식의 사실 그런 식의 논리는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학기술이라는 게 압축이 없으면 에이전트 자체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을 압축을 한다는 거는 그 압축에 의해서 그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니까 그 압축한 만큼 더 계속 쓰게 되거든요. 더 점점 용량은 더 늘어납니다. 더 네. 많은 용량을 쓸 수 있도록 된 거라서 그건 좀 ADR 상장 이슈는 다소 좀 핑계인 것 같고 그 네. 이슈 때문에 메모리 기업만 빠졌어요, 어저께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건 좀 과도하다고 볼 수 있겠고 미국의 ADR 상장의 의미는 그 마이크론과 밸류 비교를 하는 거죠. 마이크론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절반도 안 된다고 하니까 또 그 노무라 증권 그 밸류로는 지금 하이닉스가 올해 퍼셉에 내년에 2배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마이크론에 비해서도 워낙 저평가인데 아쉬운 거는 이게 그저 그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고 네. 신주 상장을 추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여기에 대해서 주주들이 좀 반발을 하는 것이고 희석이 또, 될 수가 예, 있으니까요. 뭐 지난해 40조나 벌었는데 주주 환원 정책 좀 미흡하다 뭐 이런 건 있는데 회사 쪽에서는 뭐 추가로 뭐 특별 배당도 하고 또 이제 향후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겠다라고 네. 좀 달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100조 순현금을 마련하겠다 뭐 그런 목표인데 이거는 사실 올해만 벌어도 그 어렵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년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다 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이게 과도하게 현금 축적이라는 좀 반발이 있는데 이거 네. 그렇게 큰 어려움인 건 아니라서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것도 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신주 발행이 부분이 아쉽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되게 되면은 미국에서 마이크론과의 그 밸류에이션을 거의 따라가는 그렇게 될 거고 다만 이제 한 12조에서 한 15조 이 정도 수준이나 그러면은 약간 중소형주 수준이기 때문에 네. 물량이 너무 적어요. 유통 물량이 적어서 이게 단기간에 수급이 몰리면 이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R과 SK하이닉스 간의 지금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확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R 너무 갑자기 또 많이 급등하고 그래서 네. 하이닉스도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 사태가 좀 벌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장기적인 주가 흐름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건 사실이다. 다만 제가 기대했던 거는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상장하길 바랬는데 그게 네. 아니어서 아쉬운 점은 좀 있었고 그리고 이게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그 리레이팅의 핵심이 ADR 상장이라고 지금 투자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도 파운드리가 이제 흑자 전환하고 살아났을 때 그리고 또 HBM4 시장에서 점이 올라갔을 때 밸류의 상향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는 밸류에이션 마이크론과 비교를 하고 삼성전자는 TSMC랑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 그게 이렇게 엇갈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파운드리 쪽 사업에 이제 좀 더 그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실적이 올라가서 실적이 상승했다는 주가 상승이 나오고 지금은 이제 주춤거리는 건 전쟁 이슈인데 네. 이 전쟁 이슈가 어떤 걸 발생을 시키냐면은 지금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서로 있지만 그렇죠. 다만 이게 이제 어제 이제 하나증권에서 나온 이슈가 금융 장세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바닥에서는 그러니까 그 금융 장세 그리고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이렇게 되거든요. 아. 보통 그러면은 역금융 장세 들어갔을 때는 포트를 가져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비중을 실어서 끌고 가면 안 되고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엑시트를 할 때는 역금융 장세부터 엑시트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네.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파는 게 혹시 이게 그러니까 HBM 시장과 뭐 장기 계약 이런 거로 인해서 사이클이 다르다라고 우리는 하고 보고는 있지만은 네. 외국인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사이클 삼으로 보고 역금융 장세를 염두에 두고선 지금 파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이 나오고 있어요. 아, 좀 기계적으로 네. 매도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역금융 장세에서는 포지션을 막 계속 끌고 가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혹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은 지금 채권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채권 발행에 의해서 금리가 위로 칠 수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역금융 장세의 도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좀 제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너무 좋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워낙 싸다는 것들은 인정을 하는데 금융 장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채권 발행량이라든가 금리가 튀는 부분들. 네.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부분도 경기가 강할 때 성립이 되는 거고 만약에 리세션이라든가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그렇게 소용 없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제 워낙 좋으나 지금부터 좀 모니터링 자체는 지금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 좀 유심히 특히 이제 봐야겠네요. 미국과 이란 전쟁이 이게 좀 단기간에 끝나는 게 굉장히 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이 반도체주 전략은 좀 어떻게 짜야 될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이 역금융 장세가 좀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다시 실적 장세로 바뀌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금융상이 왔다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실적 올 수도 장세예요. 있다. 예, 실적 장세인데 네. 이게 이제 뭐 하나증권에서 나온 거는 역금융 장세 오기 전에 미리 좀 엑셀 하자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고 네. 아직은 실적 장세입니다. 다행이네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 핵심은 뭐냐면 하이닉스는 ADR과 HBM 쪽의 주도권이 핵심 투자 포인트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범용 디램의 수익성이 높고 또 이제 지금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 얘기도 있고 또 네. 파운드리 쪽에서의 수익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되는데 일단 과거 사이클은 현재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제 구조적인 성장과 구조적인 랠리로 지금 보여진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 지금 계속 마이크론도 그렇고 그쵸, 뭐 거의 키옥시아도 대세가 되고 그렇고 이제 있죠. 맺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이클 자체가 바뀌는 건 사실이고 네. 또 이제 HBM 쪽에서의 계속
그 캐파가 증가되면은 디램 공급 부족은 4, 5년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적인 성장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는 좀 리스크하다라는 건 있고 네.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의 트리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그 장기 공급 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이건 굉장한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빅테크 기업들과 대규모 선수금을 활용한 지금 장기 공급 계약 체결 협상 진행 중이니까 그쵸. 어느 쪽에서 나오든지 간에 그건 좀 기다려 보면은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동안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장기 계약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선순환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그럼 2차 전지도 궁금한데요. 요새 또 탈중국 관련 이슈로 또 ESS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판단해 주시나요? 지금 그 ESS 쪽에 수주가 어떤 게 잘 나오는지 잘 보시면 네. 그 삼성 SDI라든가 LG 에너솔루션 같은 이제 그 배터리 기업들도 ESS 수주가 나오죠. 그렇죠. SK 온도 ESS 수주가 나왔습니다. 네. 다 두 단위로 나오는데 또 나온 게 LNF 이제 삼성 SDI와의 그 1.6조에 대한 양극재, LFP 양극재가 나왔죠. 그리고 또 이제 포스코 PCM도 한 1조 정도의 그 응급재 수주가 나왔습니다. 네. 다 보면은 다 그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ESS 수요가 폭발적이 나오니까 거기서 수주가 다 나와요. 그러면서 그 탈중국 공급망에 이제 그 핵심이 되는 그런 이제 소재 기업들에 대한 수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 ESS 쪽에서는 이제 그 ESS 배터리와 LFP 양극재 이쪽에서 수주가 나오니까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LNF가 지금 사실상 이제 가장 큰 수혜 업체가 되는 것이고 네. 또 응급재 쪽에서는 또 탈중국에 유리한 대안이 포스코 PCM이다 보니까 전기차 부분에서 실적 저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도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버티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네. 그 탈중국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포스코 PCM은 EV 시장 특히 얼티언 셀즈에서의 실적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그 좀 한계는 분명히 있고 네. 그 ESS 쪽에서 수주가 나오는 그러면서 또 그 성과가 있는 쪽에서 뭐 LG 에너솔루션, 뭐 삼성 SDI 그리고 LFP 양극재 수주 때문에 지금 그 LNF 이틀 연속 급등 나왔는데 그렇죠. 삼성 SDI 1조 6조의 수주는 LNF의 전체 캐파의 한 63% 정도 됩니다. 이게 연간 3만 9천 톤 정도 캐파를 공급하는 이슈고 네. 나머지는 뭐 엔솔이랑 다른 기업들한테 공급할 수 있고 이 얘기는 LNF 추가 수주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증설도 더 필요하다라고 봐서 그런 쪽 방금 말씀드린 ESS랑 LFP 양극재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탈중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ESS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득 안고 있는 2차 전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창원 이사와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제대로 세워봤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